이번에는 아이 방에 걸어놓을 나 다시 시선 처리가 잘 여기 꼭 안 봐도 돼요. 응. 다시. 이번에는 아이 방에 걸어놓을 그 룸보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먼저 풍선을 그리고요. 그 가운데 아이의 이름과 그 밑에 룸이라는 표시를 해서 걸 수 있는 보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번에는 글씨를 먼저 써주시는 게 좋은데요. 가볍게 저는 이제 저희 아이 이름이 하정이거든요. 하정스 룸이라고 하겠습니다. J G 여기 이제 가볍게 써놓으시고요. 요번에는 처음에 하셨던 키거리처럼 글씨를 얇게 아니고요. 두께감을 주어서 컬러를 좀 넣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볍게 이제 글씨체를 본인 글씨체를 쓰셨으면 이게 이제 입체감을 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계략적인 자리만 잡아 놓으시고 입체감을 주시는 건 이렇게 그 어렸을 때 했던 게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렇게 두께감 있게 글씨를 쓰는 그런 스타일로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의 이름이 들어간 텍스처를 먼저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풍선 자리를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한번 보드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풍선이 이제 좀 컬러풀하게 그리시는 게 좋은데요. 저는 대략 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정도 그렸거든요. 컬러는 한 3가지 정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시기 전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풍선이니까요. 풍선을 지난번에 나뭇잎 연습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풍선을 먼저 그려보시고요. 풍선을 그려보겠는데요. 나뭇잎이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구형이고 밑에 꼭지가 있고 줄이 있는 이런 디자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뭇잎 하셨던 것처럼요. 빛이 들어오는 방향에 맞춰서 다른 풍선들도 다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풍선이 둥그니까 가장 밝은 부분도 둥글게 표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풍선 모양 비슷하게요. 처음에 하셨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등고선을 만드셔서 작업을 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작업이 되실 거예요. 이건 흰색이고요. 번호는 100번입니다. 이건 흰색 100번이고요. 이거는 옅은 연어 색깔입니다. 그래서 109번이고요. 110번, 113번 되겠습니다. 붉은색 계통의 풍선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등고선 그린 자리에 이제 흰색으로 먼저 하이라이트 부분을 칠합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골고루 이 초크가 오일 파스텔이 묻도록 잘 발라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중간색, 그 다음 색깔로 109번을 칠합니다. 처음에 주의사항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돌려가면서 그리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히 파스텔이 먹혔으면 다시 흰색으로 칠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손을 깨끗이 하신 후에 흰색부터 먼저 블렌딩을 하시고 흰색이 블렌딩이 돼서 오일 파스텔이 골고루 퍼져 있으면 그 다음에 옆으로 이동하셔서 경계 부분 정리해 주시고요. 경계 부분이 정리가 끝나면 다음 색깔 쪽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해주시고 다음에 다시 그 다음 색깔로 색깔을 넣어주세요. 110번입니다. 색은 충분히 입혀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밑색이 보이지 않도록, 바탕판 색깔이 보이지 않도록 충분히 입혀주세요. 역시 경계 부분은 두 가지 중 밝은 색깔, 그러니까 번호로는 109번이네요. 109번으로 경계를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역시 손을 깨끗이 하신 후에 경계 밝은 쪽 부분부터 정리를 하셔서 어두운 쪽으로 정리해 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진한 부분을 칠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먼저 칠했던 색깔로 다시 경계를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어느 정도 색깔이 정리되셨으면 지금 그 하이라이트 부분과 경계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셔서 색깔이 급격하게 변하는 걸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풍선의 모양대로 흐르는 방향을 잡아주시면 모양이 정리가 됩니다. 하시다가 하이라이트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다시 흰색으로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을 덧칠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풍선의 개략적인 모양이 정리가 되었으면 꼭지 부분도 정리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꼭지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주름 부분을 좀 어둡게 처리를 해주시고 밑에 부분은 이렇게 중간 색깔 정도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가장 어두운 부분은 진한 색으로, 테두리도 약간 어두운 색으로 하신 다음 손으로 살살살살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조금 두 가지 색깔을 섞어서 어둡게 처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묶인 부분은 더 진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신 후에 그다음에 테두리를 정리 역시 하셔야 되는데요. 선을 따라서 곡선을 잘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테두리 정리를 하실 때는 원래 있어야 할 부분에 침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경계선을 잡아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색연필에 긁혀서는 안 되는 부분이 긁힐 수도 있고 색깔을 망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으면 이제 꼭지 부분도 이번에는 어두운 부분이기 때문에 경계선을 잡아주시고 살짝 주름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주름을 잡으신 후에 손으로 살짝 두들겨서 너무 경계가 뚜렷하지 않도록 정리해주세요. 풍선 그리기 연습이 끝나셨으면 이제 보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 부분은, 풍선의 선 부분은 뭐 원하시는 색깔로 하셔도 괜찮고요. 저는 흰색 이런 색연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색연필을, 유성 색연필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드린 요 연필 파스텔은 마감 처리를 하면 없어지기 때문에 사용하셔도 남아있지 않으니까 흰색을 사용하시도록 하세요. 그래서 가는 선을 그려주시면 완성됩니다. 스케치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색을 입혀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여기는 빨간색 계통으로 작업을 하고요. 이것도 빨간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색깔을 선택해 놨는데요. 뭐 하이라이트는 역시 다 100번 흰색으로 사용을 하고요. 아까 연습했던 109번, 그 다음에 110번, 113번을 붉은색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135번, 136번, 138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렇게 흰색이 포함되고요. 노란색 계통도 흰색을 포함해서 101번, 104번, 106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붉은색부터 아까 시작했던 붉은색부터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역시 작품들의 하이라이트를 잡아주시고요. 이쪽을 글씨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빛의 방향이 진행되는 것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붉은색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붉은색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같이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작품이 클 때는 이렇게 같은 색이라고 같이 작업을 하시면 너무 양이 많아질 수도 있고 어려우니까 부분 쪼개서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처럼 같은 부위 거의 그렇게 판이 크지 않기 때문에 두 군데 정도만 작업을 하실 경우에는 같이 작업을 해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근데 작업자에 따라서 양쪽으로 해서 혹시 그 손에 묻히거나 이제 몸에 묻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게 염려되시는 경우에는 한쪽부터 먼저 작업을 하시고 순차적으로 작업을 진행해 가시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글씨와 그림이 겹치는 부분도 공간에 스케치를 해놨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글씨를 절대로 침범하시면 안 되고 피해서 작업을 해주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글씨가 제일 위에 오도록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작업을 하시기 전에는 항상 그 초코팝이 남아있지 않도록 털어내서 정리를 하신 다음에 브랜딩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브랜딩을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손톱이 기시면 작업하시기에 불편하고 또 좋은 블렌딩 효과를 얻으실 수가 없습니다. 작업을 하시기 전에는 항상 손톱을 깨끗이 짧게 잘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색깔을 노란색, 파란색, 노란색을 한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테두리 정리는요, 다 착색이 끝난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지금 여기 보면 선 부분이 있죠? 그래서 선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흰색이라서 별 의미가 없어서 선을 뒤쪽으로 흐르는 것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스텔을 입히실 때 충분히 입혀주시지 않으면 블렌딩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파스텔이 넉넉하게 입혀지도록 충분히 칠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노란색 101번과 104번, 106번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초크 페인트를 바르거나 할 때 사용하는 스펀지 붓인데요. 저는 뭐 세트로 가지고 있어서 그 중에 붓 하나를 이렇게 그 초크밥, 그러니까 오일 파스텔 밥이죠. 이거 털어내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파란색의 색을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은 이쪽 핑크색, 빨간색이랑 노란색과 마찬가지로 왼쪽에 하이라이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겹치기 때문에요. 글씨 부분을 잘 피해서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경계가 모호해져서 깔끔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글씨를 한번 채색을 해보겠는데요. 글씨 같은 경우는 일단 다른 컬러처럼 똑같이 그렇게 그라데이션을 하셔도 좋고요. 저는 일단 글씨에 모두 다 흰색을 칠한 다음에 컬러를 넣을 부분을 다시 정해서 컬러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나누셔가지고 하셔도 되거든요. 한번 나눠볼까요? 자를 이용하시면 좀 편리한데요. 자를 이용하셔서 연필 파스텔로 컬러를 나눌 부분을 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용이하게 컬러를 나누면서 전체적으로 깔끔한 작품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한 3등분 정도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윗부분은 흰색으로 작업을 할 거고요. 중간 부분과 아랫부분은 핑크색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는 이렇게 흰색과 흰색 100번, 115번, 그리고 117번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채색이 끝나면요, 경계 부분을 다른 그 그라데이션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글씨는 이렇게 손으로 살짝 정리하신 다음에요,
하신 다음에 면봉으로 다시 섬세한 부분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좀 안 돼. 채색은 다 됐고요. 그 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검정색 펜 들면 색연필이죠. 검정색 색연필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색연필을 사용하실 분은 계속 끝에 묻을 수 있는 초크를 제거해 주시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업들을 한 번에 하시다 보면 이렇게 이미 그려진 부분이 뭉개질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게 어려우신 경우에는 한쪽을 다 하시고 픽사팁으로 정리를 하신 다음에 다시 한 단계씩 옆으로 넘어가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조금 덜 불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 방에 걸어 놓을 수 있는 초코보드가 완성되었습니다.